안녕하세요, 닥터왕입니다. 우리 주변의 중년 여성들 중에 간혹 끊임없이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 요도증후군 등 이름은 다양하게 붙이지만 공통되는 증상은 쉽게 잘 낫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방광염 증상과 빈뇨와 절박뇨와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비뇨기과를 찾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해보지만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며 치료해보지만 증상은 잠시 그때뿐이고 쉽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질환도 성의학이라는 학문의 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분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방광염 증상으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다니며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끝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저를 우연히 찾아온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60대 초반의 환자셨는데 하룻밤에도 몇 번씩 소변 증상으로 인해서 잠이 깰 정도로 하부 요로 증상이 심하였고 성교통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죠. 이분도 미국의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영어로 디테일하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기가 힘들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한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간질성 방광염이란 진단명을 얻고 수년간 병원 순례를 하다가 마침내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내노라 하는 유명 병원의 의료진들이 쉽게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을 지방의 일개 개원이에 불과한 제가 치료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대형 병원들에는 얼마나 날고 긴다는 대단한 의료진들이 포진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성의학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은 각가의 전문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통합적인 역할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맹점이 생겼죠. 이 두 환자의 공통점은 50대 중반을 넘어서 폐경이 된 환자였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온 환자의 경우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적출하여 외과적으로 폐경이 된 경우였기 때문에 자연 폐경이 된 환자들에 비해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증상을 가진 질환이 바로 최근 새롭게 명명된 폐경 생식 비뇨기 증후군, Genital Urinary Syndrome of Menopause, 즉 GSM이라고 불리는 질환이죠. 소변 증상을 흔히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뇨기과로 달려가지만 이 질환의 원인은 호르몬의 결핍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폐경 생식 비뇨기 증후군, 즉 GSM은 호르몬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과 징후를 합한 개념으로서 대음순과 소음순, 전정부, 요도, 질, 방광 등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과거에 외음질 위축, 위축성 질염, 노인성 질염 등으로 불리다가 이 용어가 폐경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성기와 비뇨기의 증상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북미 폐경학회와 제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여성 성건강연구회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이름인 GSM으로 개명하게 된 것이죠. 보통 남성들은 폐경 후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여성들은 폐경 후에 모든 변화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남성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첫 번째로 질 건조증이 나타나죠. 전반적으로 성기에 수분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성행동을 할 때 액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할 때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 입구의 전정부에 유발성 전정통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삽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더욱더 윤활액의 분비가 줄어들겠죠. 윤활액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질의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질점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질점막에 빨래판처럼 수없이 자리 잡고 있던 질의 횡주름이 사라지게 되죠. 질의 횡주름은 질점막이 마치 아코디언처럼 접혀서 넓은 확장성과 관용성 그리고 탄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폐경이 돼서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라진 질점막의 주름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질점막의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유리젤화가 이루어져 딱딱하고 뻣뻣하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질점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자극이 오더라도 혈류의 흐름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충혈이 일어난다든지 액의 분비 역시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질 주변에 자결감이라든지 따가움, 가려움증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 입구의 둘레에 있는 외염유가족 열상이라든지 경화태성과 같은 면역성 질환들이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가려져서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다가 호르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방광염이 반복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해부학적 구조도 많이 변하게 되죠. 요도 입구에 있는 요도점막이 요도의 바깥쪽으로 돌출하게 되는 요도 카룬클이 형성되게 되고 요도의 점막이 탈출하게 됨으로써 자극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요도와 방광의 상극과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러한 조직들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비뇨 생식동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결핍되게 되면 이 조직에 변화나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소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음순의 크기가 줄어들고 천연막의 잔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점막에도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피가 나거나 쉽게 상처가 생기죠. 한마디로 자극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소음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은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체로 소음순이 큰 여성들이 성기능도 뛰어납니다. 호주에서의 한 연구를 보면 폐경 직후에 약 4%의 여성들이 질건조증을 느끼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약 25%의 여성이 질건조증을 느끼게 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7%의 여성들이 질건조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빈뇨와 절박뇨 증상도 60대에 이르게 되면 약 15에서 35% 정도의 여성들이 이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이는 요도와 방광 역시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이 매우 풍부한 비뇨 생식동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결핍되게 되면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빈뇨와 절박뇨와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성교통 질환을 앓을 확률이 7배나 증가하게 되고 성흥분 장애를 호소할 확률이 4배 정도나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진짜 간질성 방광염이 아니고 바로 유발성 전정통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폐경과 더불어서 성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생활의 마감뿐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빈뇨와 절박뇨와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죠. 또 성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비아그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생활의 정년이 사라지고 70대, 80대까지도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 성생활에서 조기 퇴직을 해버리면 남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성생활은 어느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가 즐거워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이러한 만족스러운 성행동들이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폐경이 되었다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여성 호르몬 치료가 주는 이득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매력 있고 더 건강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성생활의 정년도 무한정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의 경우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오랜 동안의 병원 순례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라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호르몬 치료를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